안녕하세요. 이번 마을케어 지원 사업을 보시면서 마을케어가 뭐야? 라고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처럼 복지 관련 선생님도 계시고, 실제로 관련 단체에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 자발적으로 마을에서 참여하고 있으셨던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마을케어 사업에 대한 생각들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케어가 마을 속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돌봄이라는 영역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국가 정책이 준비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을 케어, 커뮤니티 케어, 지역 통합 돌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서울 SOS 센터, 돌봄센터, 나눔 반장 등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단어가 있을까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방향성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지역사회를 살아가는데 안전한 망으로 만들자라는 내용이죠. 지역사회라 함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부터 어느 정도 자치구 정도까지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강서구는 넓어서 이 넓은 지역을 어떻게 안전한 관계망으로 만들 것인가. 이게 우리 몫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돌봄 체계를 준비하자. 그것이 이번에 마을 케어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럼 커뮤니티 케어를 보면 궁극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은 그러한 돌봄들을 병원이나 요양원 아니고 내가 살던 집에서 내가 거주하는 마을에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 국가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궁금증은 국가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들에게도 고민되는 거죠. 저도 조금 있으면 60대가 되는데 60까지는 어떻게 버틸 수도 있겠지만 70을 생각하면 되게 불안하긴 해요. 이러한 누구나 가지는 개인적인 고민이 앞으로 가족의 고민이 될 수도 있고 가족 중에 누군가 돌봐야 한다면 가족 생활도 힘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아주 미시적인 관계에서부터 국가적인 사항까지 어떻게 만들어 갈까?를 본다면 공동체가 돌봄을 해야 한다. 라고 귀결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공동체가 돌봄을 하는데 왜 통합을 해야 되지? 이 통합이라 함은 지역에 있는 모든 영역들이 연결돼서 한 개인을 돌보겠다는 얘기죠. 개인들이 모이면 지역이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왜 이렇게 많지? 라는 의문이 들어요. 국가는 우리의 세금 내에서 기본적인 예산으로 움직이지만 이러한 돌봄의 대상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보장할 것인지를 생각하다 보면 국가가 모두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찾아볼 수밖에 없게 되죠. 그게 바로 지역사회라고 해서 그 부분을 몇십 년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마을 공동체가 뭔가 꿍짝꿍짝 서로 돕고 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돕는 시스템을 돌봄 시스템으로 만들면 되지 않아? 그것이 바로 커뮤니티 케어예요.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는 관계망을 지역사회 안에서 만들어 보자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동네라고 하면 여기가 화곡팔동인데 화곡팔동에서 커뮤니티 케어를 만들어 내보자고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분이 사고가 나더라도 동네에서 바로 비상연락망으로 딱딱딱딱 연결돼서 그 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라는 거죠. 현재 잘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거죠. 돌봄과 수요는 많지만 재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강제망으로 지역사회에서 돌봄 만들자고 하는 쪽으로 정책 환경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개념도예요. 하나의 동이면 그냥 아픈 사람 한 명을 돌보는 시스템에서 확장하여 주거라는 개념도 들어가는 거죠. 도시재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도시재생이 바로 보건복지부와 국토부가 연결을 해서 노인들을 편안하게 안심 케어를 할 수 있는 주거 형태로 전환하는 것도 도시재생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 지원이 되게 큰 영역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보건이죠. 그런데 보건이라는 것이 내가 아파서 병원을 찾아가는 것보다 누군가 직접 방문해줘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지금 각 동마다 있는 방문 간호사 시스템이죠. 그리고 지역사회의 돌봄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에 가거나 요양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집에서 돌봄과 요양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제가 요양센터들이 그러한 형태이죠. 저도 몇 년 전에 실습을 할 때 지역사회제가 요양복지센터에서 했어요. 그때는 제가 요양이라는 개념이 잘 안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그 센터는 민간이 협동조합으로 만든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요양을 할 수 있는 분을 양성하고 양성된 분들이 직접 돌봄을 하러 나가시는 거죠. 10년이 지나고 보니 이러한 시스템이 마을 안에서 그 많은 분들이 오고 가면서 돌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협동조합이라는 관계는 이미 다 아는 관계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 관계가 지금 마을 케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랑 같은 논리인 거죠. 돌봄도 여기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의 동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기타로 우리가 좀 전에 나눔을 한다 했는데 그런 생활 지원들이 여기에 나와 있죠. 신기한 건 여기에 이동통신사도 들어와 있어요. 요즘 말하는 스마트 돌봄이죠. 각 기업들도 동네와 연결이 돼서 어떤 디지털 방식으로 그 관계들을 연결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관계 맺는다고는 하지만 여기 오신 분들이 모두 저랑 다 관계를 계속 갖지는 않잖아요. 스마트 돌봄에서는 저분과 이분과 관계가 디지털상의 플랫폼에 다 등록이 되어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는 여기 계신 선생님이 지금 몸도 안 좋지만 굉장히 외로워. 나 혼자 있어. 심리치유가 필요해. 라고 방문 간호사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분이 상담 일지에 기록을 하면 그게 바로 이동통신사로 전달이 되겠죠. 이어서 갈 수 있는 돌봄 담당에게 연락이 가는가면 방문해서 어떠세요? 라고 말벗이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기록은 다시 또동의 행정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고 보면 한 사람에 대한 관리에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크가 동안에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렇게 해왔으면 계속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왜 하지? 그 의문은 조금 더 있다가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해요.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커뮤니티 케어가 있고 서울시의 서울형 SOS 돌봄센터가 있어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계획을 보면 1단계가 2018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것이 노인 커뮤니티 케어로 시작되었어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계속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좀 전에 보았던 다양한 지원들과 가능한 지역사회의 기관들이 여기 동주민센터 안에 다 있다는 거죠. 보건복지부 정책의 특징은 동별로 주민건강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장기 요양시설도 있고 도시재생과 관련되어 있는 케어 안심주택, 종합재가센터, 어르신들이 함께 일구는 텃밭,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마을 식당. 이런 것이 동네 안에 다 갖춰져서 멀리 가지 않아도 10분 거리, 20분 거리 내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죠. 이게 바로 동네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18년부터 진행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거죠. 주거 인프라를 만드는 것은 도시재생으로 국토부와 함께 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방문건강, 방문의료 지원들도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전달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역사회에서 그 네트워크 속에서 각각의 시스템들이 지역 주민들 간에 연결될 수 있는 동네 전달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기존 돌봄 체계라 다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인상 깊게 봐야 하는 것은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부분이에요. 강서구도 공항동과 화곡일동이 해당 지역이거든요.
공항동은 도시재생지로 설정이 되면서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됐고, 이 주민협의회가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케어, 행안부의 주민자치, 국토부의 도시재생에 융합형으로 큰 리빙랩이라는 사업을 이번에 신청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융합적으로 도시재생과 주민자치와 마을 공동체, 그리고 도시재생 국토부까지 다 들어오는 거죠. 굉장히 작은 우리 동네의 말이에요. 그 동네 안에서 말씀드렸던 생활하기 어려운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 주거라는 것이 멋진 집으로 교체해 주는 게 아니라 집수리라는 형태를 띠고 있죠.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할 때 생활하기 어려운 집 구조들을 바꿔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휠체어가 지나가야 한다고 하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집의 문, 턱을 교체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일을 누가 하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것을 마을 안에서 양성해서 일자리로 만들면 되지 않겠냐. 그게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아까 마을 관리라는 영역이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 어르신이 자기가 살던 집에서 지금 누워 있다면 음식을 누가 하겠어요? 물론 먹거리를 배달해 줄 수 있죠. 지금도 보면 그러한 시스템은 가동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기업에서 갈 것인가? 마을 안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서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을 안에서 우리가 하면 우리 동네 사람이잖아요. 안전한 먹거리를 갖다 줄 수 있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그냥 봉사만 하겠어요? 나눔 활동을 하면서 하나의 먹거리, 나눔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네 일자리가 연결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것을 이제 커뮤니티 케어의 비전이다 라고 보는 거죠. 우리 동네에 무슨 나눔 반장이라고 하면서 자꾸 오던데 그건 또 뭐야? 생각이 드실 거예요. 바로 서울시는 서울형 커뮤니티 돌봄 SOS 센터를 동주민센터 내의 복지팀으로 신설을 했어요. 동행정이 중심이 돼서 그 동의 지역 자원들을 해당 복지관들과 연결해서 만들었어요. 여기에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인 주민협의체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하고 있는 SOS 센터예요. 동주민센터라는 큰 원, 즉 자기 영역 안에 돌봄 SOS 센터를 넣었다라고 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동행정에 들어가면 행정팀이 있고요. 복지팀이 대부분 복지 1팀, 2팀으로 돼 있어요. 어떤 데는 3팀까지 있는데 대부분 1팀에서는 복지행정과 관련된 일들을 주로 많이 하고요. 복지 2팀이 동해 사례들을 하거든요. 그 복지 2팀과 팀장님이 동해 SOS 센터장님이세요. 그러니까 동해에 있는 자료들이 거기에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좀 더 데이터를 갖고 현장에 찾아가겠다고 하는 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 버전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돼 있는 게 국토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재원을 통해서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노인 케어를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 서울형 돌봄 SOS 센터는 초등 돌봄, 성인 돌봄 이 부분을 가지고 SOS 센터를 만든 거죠. 이렇게 각각의 돌봄의 영역을 세밀하게 나눈 거죠. 이번에 마을 케어 사업을 준비할 때 어르신 돌봄도 넣으려고 했었어요. 한정된 예산 속에서 마을 공동체 관계망을 많이 형성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40대부터 한 60대까지 중장년층 여성이다 보니까 우선 아이돌봄으로 우선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돌봄 대상을 아이들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어르신 돌봄까지 그리고 제가 요양까지를 바라보면서 마을 케어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할게요. 우리가 이야기 나누었던 서울형 돌봄 SOS 센터하고 우리 동네 나눔 반장을 정리해 볼게요. 처음에는 SOS에서 했는데 이것이 각 동의 간호사가 1명이었다가 2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방문도 하면서 케어로 전환되고 있죠. 왜냐하면 한 분의 돌봄을 통해서 필요한 것이 그냥 방문 의료만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봤던 주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음식 부분, 친구 문제도 있고,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발전된 게 뭐냐 하면, 우리 동네 나눔 반장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서울형 커뮤니티 케어의 특징인데, 여기에 사회적 경제가 들어가요. 기존의 사회복지사들, 병원, 요양사들 등 모두 데이터화돼서 내가 이게 필요해 라고 했을 때 방문해서 사례 관리만 했다면 지금은 동네 안에 나눔반장이라는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안에는 사회적 경제 영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걸 굉장히 잘하는 구로 강서구도 꼽히거든요. 강서, 노원, 은평, 마포 이렇게 네 군데가 선도 자치구이기도 하고 이런 복지 체계를 굉장히 뿌리까지 내려가 있는 자치구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사회적 경제 중에도 보면 나눔돌봄 센터와 그를 통해서 연결된 다양한 돌봄 관련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사회적 경제 영역들이 총괄되어 컨소시엄을 만들었어요. 이에 따라 돌봄에 관련된 분야들을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동에서 연락이 오면 파견이 돼요. 민간의 영역이 동에 계속 형성되는 거죠. 여기에 점차적으로 기존에 있는 대기업의 상업적인 돌봄 관계망이 아니라 영리를 추구하는 관계망이 아닌 사회적 삶을 서로 돕는 사회적 경제의 관계망으로 지금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동네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앞에 제가 지역사회의 삶의 안전망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여기서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리면 우리 병원을 의료보험을 민간으로 전환하고 영리병원 만들자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반대했어요. 기업형 돌봄 기구들은 굉장히 서비스가 비용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삶이 과연 비용에 따라서 서비스가 달라져야 되나? 라고 문제 제기하는 게 사회적 경제예요. 그 사회적 경제의 관계가 마을 공동체의 가치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돌봄을 해내는 전문가가 되는 것. 그게 저는 커뮤니티 케어고, 그게 바로 새로운 마을의 돌봄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 케어라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준비해 나가자. 그런 의도로 이번에 마을 기업 공모 사업을 준비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돌봄이라는 것과 육아 그리고 살림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주부지만 제가 집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금전으로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살림하시는 분들이 그 가치를 어떤 월급 형태로 보상이 된다면 얼마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측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을 하는 것과 급식 업체에서 아무리 유기농이라고 해도 밥을 한 것과는 다르잖아요. 이 밥을 주면서 우리 애와 저와의 관계 안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없는 무형의 가치들이 저는 돌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다른 예를 들자면 우리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아프셔서 제가 도와주는 것과 기업에서 ABC 어느 서비스를 원하세요?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아울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상태를 지금 이제 사회적 경제가 주장하는 거고 발빠르게 열심히 마을 안에서 나눔 반장이 뭐니 하면서 돌봄들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 마을 공동체도 이제는 뛰어들 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제 우리 마을 공동체와 돌봄의 공공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본 지원 사업 300만 원 가지고 무슨 돌봄하고 나눔도 하고 그리고 관리까지 이렇게 거창한 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야 돼요. 왜냐면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적인 가치가 영리적인 가치로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에 동네 빵집 말고 기업의 빵집을 상상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죠. 이제 다 프랜차이즈잖아요.
그러다가 수제 빵집에 가서 한번 빵 드셔보세요. 맛이 다르잖아요.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 때문에 복지관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복지도 이제 영리적인 복지로 전환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돈이 많으신 분은 좋은 요양원을 가시잖아요. 원스톱해서 1층부터 쫙악 이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실버타운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노인 인구는 점차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계속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삶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동네의 돌봄의 안전망을 탄탄하게 지금부터 들어가서 준비해야 하는 거죠. 지금은 비록 300만 원으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적은 기회로 아이 돌봄을 만드는 거지만 저는 이건 다 실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다음에 우리 마을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방치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몇 명이라도 마을 안에서 돌봄의 구조를 만들어서 나하고 우리 동네에 있는 복지관하고 우리 동네에 있는 교육하고 만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동주민센터에 있는 SOS 센터에서 찾아오지 않더라도 우리부터 준비를 하면 그곳에서는 얼마나 좋겠어요. 마을 안에서 앞에서 말했던 마을 돌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면 더 지원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동네 일자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더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죠. 저는 이게 단지 우리 스스로의 케어를 위한 돌봄망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점점 없어져가는 일자리를 만드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살림 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가치들을 일자리로 전환하면서 동네 안에 만들어 나가는 거다. 궁극적으로 지역 통합, 돌봄은 동네 일자리다. 이 얘기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한 취지로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마을 케어 공모 사업으로 준비한 거거든요. 옛날에도 돌봄은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마을 안에서 서로를 돕고 일자리를 만든다. 지금 코로나나 여러 가지 재난으로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다시 만들어 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이번에 지원 사업을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 강서구의 거버넌스를 만들자는 얘기거든요. 이런 정책이 우리가 하는 실험을 통해서 그 다음 안을 제안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방송과 복지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관련된 커뮤니티 케어로 동네에서 의제를 실행해보고 마을 공동체가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제안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서구 마을자치센터가 이전까지 통합 공모를 통해서 관계망을 만들었다면 이 관계망들이 사회적 일자리가 되어 경제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동네 안에서의 주민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지속 가능한 상생의 마을살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가 하던 모든 것들이 마을을 이루고 마을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 하나하나 서로를 돕고 서로가 스스로 서는 그런 상생의 마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